이번 시간에는 우리 탐색창의 XX 개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XX에서 제공해주는 개체에는 총 6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게 테이블, 두 번째 게 쿼리, 세 번째 게 폼, 네 번째 게 이제 보고서, 다섯 번째 게 매크로, 여섯 번째 게 모듈하고 이렇게 6개의 개체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각 개체들 이제 테이블이 뭔지, 쿼리가 뭔지, 폼이 뭔지, 보고서가 뭔지, 매크로가 뭔지, 모듈이 뭔지 각각 좀 보자고요. 자, 테이블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거래처라는 테이블, 상품 테이블, 판매 내역이라는 테이블하고 이렇게 세 개의 테이블이 지금처럼 작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상품, 거래처, 판매 내역 이런 테이블들을 각각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곳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거래처라는 테이블을 더블 클릭해서 보게 되면 지금처럼 거래처라는 테이블에는 지금처럼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뭐 가남이다, 개성전자다 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 있는데, 이때 이제 XX에서는 테이블이라는 거는 이런 것들을 입력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개체를 보고 우리가 테이블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이 거래처 명에는 이제 문자가 입력될 거다. 사업자 번호는 어떤 형태로 입력이 되게 할 거다. 주소에는 어떤 것들이 입력되게 할 거다. 만약에 금액 같은 게 있을 때는 거기에는 이제 숫자가 입력되게 할 거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부 다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테이블을 내가 미리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제 데이터를 입력한 거고요. 만약에 이거를 내가 디자인 보기로 보게 되면 지금처럼 거래처명은 문자로 입력받아라, 사업자 번호도 문자 형태로 입력받아라, 주소도 문자 형태로 입력받아라 라고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미리 만들고 그곳에다가 이제 실제 데이터를 입력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사업자 번호를 숫자 형태로 내가 입력되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데이터 형식을 우리가 텍스트가 아닌 숫자 형태로 내가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떤 데이터를 입력할지 그 필드의 제목들을 내가 미리 써주고 그곳에는 어떤 데이터가 입력이 되게 할 건지 그런 것도 우리가 미리미리 설정하더라. 설정을 해놓고 우리가 테이블을 실행을 시켜요. 실행을 시키고 나서 각 필드마다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하는 곳, 그것을 보고 우리가 테이블이라고 한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이제 이런 데이터도 우리가 입력할 수 있고요. 추가도 시킬 수 있고 삭제도 하고 수정도 하고 정렬도 하고 검색도 할 수 있습니다. 해서 테이블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테이블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XX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개체다. 그래서 이 테이블을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입력도 하고 추가, 삭제, 수정, 정렬, 검색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더라. 이렇게 만들어진 테이블은 다른 개체에서 이제 원본 데이터로 우리가 이런 테이블들을 사용을 해요. 사용하기 때문에 테이블을 우리가 설계를 하거나 데이터를 입력할 때 조심해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테이블이라는 걸 작성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쿼리도 만들고 폼도 만들고 보고서도 만들고 매크로도 만들고 모듈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쿼리라는 거요. 쿼리라는 걸 뭔지 좀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XX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때 여기서 이제 테이블 보니까 거래처도 있고 상품도 있고 판매 내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이제 상품이라는 테이블이요. 얘를 더블 클릭해서 보게 되면 얘는 말 그대로 상품에 관한 정보들이 들어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상품이 상품 번호가 몇 번인지, 그리고 분류는 어디에 속하는지, 그리고 상품명은 뭔지, 그리고 이 상품을 얼마에 이제 판매할지 그 판매가, 그리고 이 상품을 살 때 얼마 주고 샀는지 그 매입가, 이렇게 해서 이제 상품과 관련된 정보들이 전부 다 들어있는 곳이 우리 상품 테이블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매 내역이라는 테이블을 더블 클릭해서 보게 되면 얘는 말 그대로 판매된 내역이에요. 어떤 상품이 몇 번째로 팔렸다 해서 순번도 있고요. 그 상품들에 관한 그런 그림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상품이 몇 개 판매됐는지 수량도 있고 전체 금액도 있고요. 할인을 했냐 아니냐 그런 할인 여부도 우리가 지정할 수 있게 돼 있고, 판매일도 여기에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해놨고, 이 상품이 이제 어느 거래처로 이제 판매가 됐는지 그런 것도 이제 거래처 명도 나타났고요. 그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품 테이블이다, 판매 내역이라는 테이블이다 해서 이 두 가지를 내가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쿼리를 작성하는 거예요. 이 쿼리 일단은 수정 상태, 디자인 모드에서 한번 볼게요. 자, 디자인 모드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상품이라는 테이블도 있고 판매 내역이라는 테이블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순번이라는 거는 판매 내역이라는 테이블에서 가지고 와라. 분류라는 건 이제 상품이라는 테이블에서 가지고 와라. 상품 번호는 판매 내역이라는 테이블에서 가지고 오고, 그리고 상품명하고 판매가는 상품이라는 테이블에서 가지고 와라. 수량이랑 금액은 판매 내역이라는 그 테이블에서 가지고 와라 라고 해서 이 두 개 테이블에 있는 거를 우리가 섞어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그렇게 골라서 볼 수 있어요.
그때 볼 때도 내가 특정 조건을 제시해서 그 조건에 만족하는 것만 내가 뽑아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테이블에서 작성된 거를 하나로 만들어서 볼 수 있는 그곳을 보고 우리가 쿼리라고 합니다. 이 쿼리라는 거는 이제 관련된 여러 개 테이블 있죠. 여러 개 테이블에서 작성된 그런 데이터들을 서로 연결해서 새로운 결과를 도출할 때 우리가 유용하게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때 이제 테이블에 들어있던 데이터들을 우리가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도 하고 추출도 하고 내용을 변경하는 그런 개체를 보고 우리가 쿼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작성된 그런 쿼리들은 우리가 폼이 됐든 보고서가 됐든 그런 곳에서 우리가 주로 원본 데이터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런 게 쿼리다라고 그렇게 알고 지나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폼이요. 폼이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테이블이 됐든 쿼리가 됐든 그런 데서 작성한 그런 데이터들 있죠. 그런 데이터들을 입출력하는 그런 화면을 작성하는 그런 개체를 보고 우리가 폼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폼이 뭔지 좀 보고 그리고 이 내용 보자고요. 해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상품 판매라는 이런 폼이 작성이 되어 있죠. 얘를 더블 클릭해서 보게 되면 지금처럼 상품 판매 현황을 지금처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도 입력을 할 수 있고요. 취소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인쇄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보고 우리가 폼이라고 해요. 폼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화면을 보고 얘기하더라. 해서 우리가 폼에서 데이터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 데이터는 우리 테이블이 됐든 쿼리가 됐든 그런 곳에도 같이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출력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폼이라는 거는 컨트롤이 됐든 도구 상자가 됐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시각적으로 다양한 작업 화면을 작성하는 걸 보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다라고 하게 되면 보고서라는 거는 검색한 자료가 됐든 분석 자료가 됐든 이런 것들을 출력물을 작성하는 그런 개체를 보고 우리가 보고서라고 해요. 자, 그럼 보고서 좀 보자고요. 해서 여기 보니까 판매 내역 보고서하고 여기 작성된 게 있죠. 얘를 더블 클릭해서 보게 되면 지금처럼 런닝화가 어떻게 판매가 됐는지, 아동화는 어떻게 판매가 됐는지, 그리고 에어로우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판매가 됐는지, 워킹화는 어떻게 판매가 됐는지 그런 것들 우리가 전부 다 이렇게 그룹별로 묶어서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분류해서 볼 수도 있고요. 요약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보고서요. 그래서 보고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분류, 요약할 수 있다. 그래서 자료의 통계가 됐든 분석을 위한 그런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게 우리 보고서다. 이런 보고서는 일반적인 그런 보고서만 출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소 라벨이 됐든 바코드 라벨이 됐든 그런 것도 우리 출력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지원하더라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매크로는 반복적이고 단순한 작업을 자동화시키는 그런 개체를 보고 우리가 매크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한다. 그런 사용 빈도가 높거나 중요한 기능 같은 것들은 우리가 미리미리 매크로로 정의해서 그렇게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XX에서는 999가지 그 정도의 매크로 함수를 제공해 줘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듈이요. 모듈이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복잡한 작업을 위해서 VBA로 우리가 실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그런 개체를 보고 우리가 모듈이라고 합니다. 매크로에서는 이제 999가지 정도의 매크로 함수를 제공해 주지만 이런 함수들을 이제 여러 개 섞어서 쓰거나 이런 함수에서 제공하지 않는 그런 기능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 그런 복잡한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직접 작성하는 걸 보고 우리 모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DO와 같은 그런 XX 개체를 지원한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ADO라는 게 뭘 얘기하냐면은 내가 이 XX 프로그램이랑 SQL 서버 같은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연결해서 내가 작업을 하고 싶어요. 그때 사용하는 데이터 개발 개체를 보고 우리가 ADO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XX 지원한다. 그래서 이 6가지 개체에 대해서 뭐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테이블이라는 거는 기초 데이터를 이제 입력하고 추가 삭제 수정, 정렬할 수 있는 그런 개체를 보고 우리가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고요. 쿼리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개의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서로 연결시켜서 새로운 결과를 우리가 추출해 낼 때도 이제 사용이 되고 테이블에 들어있는 데이터에다가 이제 다양한 조건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걸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추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게 우리 쿼리다. 폼이라는 거는 테이블이 됐든 쿼리가 됐든 그런 곳에다가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그런 화면을 보고 우리가 폼이라고 하고 보고서라는 거는 검색한 자료가 됐든 분석한 자료가 됐든 그런 것들의 이제 출력물을 작성하는 그런 개체를 보고 보고서라고 한다. 이런 각각의 개체가 뭐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